우리가 일단은 암이라는 것은 이제 염증에서 비롯된 이제 질병이다. 이 염증을 만드는 게 결국엔 독소라는 거잖아요. 또 미처 인제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남아서 또 간에서 해독하지 못한 성분들이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과일 옆에 이 항산화 성분들이 백혈구들을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주고 보조를 해서 암을 제거하고 성 전이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간과 신장에서의 해독력에 좋은 음식 하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항상 과일을 꼽거든요. 네, 오늘은 완전 해독 연구소의 노은경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책을 내셨다고 근황이 어떠신지? 아침과 습관을 이제 개정 증보하면서 책을 최근 또 트렌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또 약물, 뭐 유급이나 마운자로 이런 것까지 좀 포괄적으로 다루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 책이 출간될 때 올해 2월에 딱 출간이 됐는데 1월에 미국 정부에서 새로운 식이 영양 지침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정제 당 대신에 리얼 푸드, 진짜 음식을 먹어라. 리얼 푸드라는 단어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제가 뭐 거의 한 8년 전부터 계속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 이런 이야기를 쭉 해오던 터라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또 책에 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또 제가 2018년, 19년 이때쯤에 과일 산업대전이라 그래서 농림축산부하고 한국가수연합회에서 주최했던 행사였는데 우리 과일 알리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과일 식사의 어떤 중요성들을 또 강조한 적이 있었어요. 다시 이제 이쪽과도 또 연락이 돼서 대화도 나누고 책도 보내드리고 또 어떤 좀 프로젝트 제안도 좀 하게 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 시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책이 나온 뒤에 학교 급식 초등학교 과일을 간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일들도 많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과일을 간식으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고 또 후식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뭐 사람들이 이제 들어보지 못한 과일 식사를 제안을 했던 편이라서 이것이 정말 아침 식사가 되고 때로는 가공식품에 좀 조리된 음식에 많이 깃들여져 있는 우리 많은 직장인들에게 뭐 간단한 저녁 식사가 또 되기도 한다라면 이게 식사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 또 굉장히 큰 건강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사 한 끼를 과일로 대신하자. 네, 여기에는 이제 채소도 빠지는 건가요? 네. 저는 어떤 채소라는 개념은 되게 뭔가 이게 샐러드를 먼저 연상시키면서 이게 씻고 이렇게 커팅을 해야 되고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이 연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채소는 식이섬유나 수분, 또 파이토케미컬은 풍부한데 에너지를 만드는 이제 당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식사로서는 조금 약한 개념이죠. 근데 한 끼 식사를 하기에 당 에너지원도 충분히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수분도 있고 어느 정도 채소에 비해서는 포만감을 주면서 양을 늘리면 뭐 배부르게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영양은 뭐 밥 이상으로 굉장히 풍부하죠. 삼시세끼가 아닌 하루 한 끼 정도의 과일 식사를 하면 채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침 한 끼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500g의 과일을 먹어라. 바꾸면은 어떤 변화들을 좀 느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를 느끼는 편이에요. 일단 아침에 화장실 가기는 바로 쉬워진다라는 경험들은 대부분 다 하시고요. 뭐 변비, 만성 변비도 많이 좋아지시고 뭐 1주일, 2주일 정도만 하셔도 평상시 느끼는 아토피, 뭐 비염 이런 면역 알레르기 질환들 있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가 아주 좋죠. 사람들은 과일은 살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암 환자분들 체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너무 떨어진 분들에게 과일 식사를 절대 권하지 않아요. 살찌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하지만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체중인 암 환자분들에게는 과일 식사를 메인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과일은 수분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식사로 드시면 대부분 다 살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과일이 살찐다는 식사하시고 후식으로 또 드실 때의 오해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그리고 만성 피로에 아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식사가 이렇게 피로감이 빨리 회복되는지 몰랐다.'
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간에 좋은 영양을 공급해서 해독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올라가서 아이들이 하루 한 끼 과일 식사를 해도 아이들의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 같은 것이 거의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이 진짜 정확한 게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아침에 과일을 먹는다. 저희는 이제 식사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식전에 사과 하나를 이제 저랑 이제 부모님이 이제 조각으로 나눠서 이제 먹는 이제 이건데 저희 어머님이 그 아침에 사과 그 한쪽이에요. 한쪽 뭐 6분의 1 정도 조각이라 해야 되나? 뭐 4분의 1 내지 6분의 1 조각의 그 크기? 먹는데 가장 큰 변화가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시게 됐어요. 원래는 그렇게 뭐 매번 가진 않으시고 이제 그렇게 배변 활동이 그 시간대에 또 특히나 더 그러진 않으셨는데 그 아주 작은 그 사과 한 조각을 먹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일단은 배변 활동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다. 그 아침 시간에 규칙적으로 그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음식 하나를 바꾸면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느끼니까 또 걔도 이제 그렇게 먹게 되고 또 안 먹으니까 안 가는 게 또 바로 또 티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이게 네. 그쵸. 그런 거 보면은 참 음식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네. 네. 또 인제 여성분들은 피부 관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화장품에도 돈 많이 쓰고 항상 인제 좋은 피부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다 있죠. 그런데 이 이너비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속이 깨끗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피부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과일 식사하시는 분들은 일단 "피부가 맑아진다. 화장이 너무 잘 받는다. 화장품 바꿨냐."는 소리를 꼭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제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죠. 아니 저는 이제 그 뭐 아침에 과일 먹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과일 먹을 때 최근에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그 요즘에 보면은 그 과일들이 새로운 품종들이 되게 많아요. 뭐 딸기도 되게 큰 딸기도 나오고 포도나 특히 올 겨울에 그 귤 같은 종류들은 진짜 뭐 미국 귤 뭐 만다린이라고 해 가지고 뭐 그것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과거 우리가 먹어왔던 귤이나 뭐 포도나 딸기 이런 것들이 아닌 새로운 품종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오다 보니까 이게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유전자 조작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유전자 조작 뭐 식품 이런 거 연결돼서 좀 이게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신품종들이 대부분 또 달잖아요. 당도가 높잖아요, 기존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상품성도 높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그 아침에 그 과일을 먹으라는 그 메시지 안에서 이런 신품종들의 과일들이 좀 어떤 변화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그 과수연합회에서 강의를 했을 때도 사실 신품종 알리기에 대한 좀 내용도 있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쌀도 생각해 보면 우리 쌀도 우리나라 쌀 찰지고 굉장히 맛있는 쌀인데 저기 뭐 다른 아시아권에서는 쌀 품종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막 날리는 쌀을 또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쌀 하나만 봐도 계속 품종 개량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그 품종 개량한 쌀에 대해서 어떤 너무 민감한 그런 경계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찰지고 맛있고 소화가 잘 되면 또 요즘 뭐 항암에 관련된 성분들도 또 넣어서 더 좋은 품종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GMO라든지 뭐 너무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이 아닌 새로운 품종에 대한 개발은 어느 분야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듯이 계속 저는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도를 또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과일은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스테비아를 직접 주입한 그런 그 토마토 같은 스테비아 물을 먹인 요런 거 아닌 신품종을 개발을 해서 좀 더 새콤하고 더 달콤하게 전반적인 이 맛을 향상시킨 과일들은 그 당도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뭐 50%를 차지하는 그 과일들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5에서 10%, 조금 많아야 15% 정도인데 이거를 인제 쌀밥과 현미든 뭐 통곡식이든 이런 곡식과 비교해 보면 훨씬 안전한 범위의 포도당, 과당, 자당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핸드폰도 계속 개발이 되고 모든 게 뭐 다 개발이 되고 이렇게 새로운 노력을 하듯이 과일도 그 과일 자체에 당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영양을 같이 올리는 노력들을 저는 하고 계실 거라 믿거든요. 그래서 새콤달콤한 여러 다양한
식품이나 과일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맛이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크게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인위적인 당을 주입한 경우 요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몰라 가지고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게 토마토에 이제 스테비아 물을 줘 가지고 이게 그렇게 당도를 높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 토마토의 품종 자체가 바뀐 건 뭐 짭짜리 토마토도 있고 여러 토마토들이 있잖아요. 품종 자체가 달라진 거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 자랄 때 물을 주입해서 스테비아를 주입해서 스테비아 맛이 강화된 토마토의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 아침 과일 습관은 이제 병이 없으신 일반인 분들도 이제 뭐 해도 좋겠지만 암 환자에게도 권할 만한 식사법일까요? 암 환자분들은 사실 이름은 암 환자라는 그 하나의 이름이지만 건강 상태는 사실 너무 천차만별이십니다. 연기부터 시작해서 사기까지 또 전이까지.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블루베리 정도의 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그런 정도의 과일은 식전에 뭐 100g 정도씩 드시는 것은 크게 소화기관이 너무 심하게 무너지지 않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일성 있게 안내를 해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심각한 그 소화기가 거의 점막이 손상되고 생을 아예 못 드시는 분 상태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기라 하더라도 소화기관이 아무 문제 없고 사실 증상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소화 상태에 따라서 권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근데 대부분 뭐 식전이나 또는 아침 식사에 어느 정도는 권해요. 100g, 200g, 때로는 500g. 하지만 그분의 소화 상태, 현재의 몸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암의 뭔가 경과 정도, 병기의 정도보다는 이분의 소화 상태에 따라서 이제 과일 식사를 권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암 환자인데 과일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사실 좀 자주 받아요. 뭐 이메일로도 받고 인스타로도 받고 봤는데 그분의 그 몸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단답형으로 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몸 상태에 맞게 하시고 뭐 블루베리 같은 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과일들은 "드셔도 문제가 없다."라면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뭐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암이라는 것은 이제 염증에서 비롯된 이제 질병이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암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를 해 가지고 결국 종양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 염증을 만드는 게 결국엔 독소라는 거잖아요. 이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과일 식사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일단 독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사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죠. 뭐 화학적인 성분일 수도 있고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가 되기도 하죠. 또 미처 이제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남아서 또 간에서 해독하지 못한 성분들이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과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대부분 수분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과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죠. 비타민도 많고. 그런데 이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들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간의 해독력을 올려줍니다. 우리가 독소 하면 우리 몸이 알아서 해독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중에 핵심 장기가 이제 간이죠. 정말 신장이죠. 간과 신장에서의 해독력에 좋은 음식 하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항상 과일을 꼽거든요. 간세포 재생에도 필요한 영양소를 과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장하면 이게 여가 필터링을 하는 장기잖아요. 근데 여가 물질들이 덩어리가 크다, 분자 입자들이 크다, 뭐 단백질처럼 그러면 신장이 빠르게 망가질 수가 있죠. 항상 그렇게 먹는다면. 근데 과일은 왜 신장을 해롭게 할 만한 분자 덩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에 무리가 없는 식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간과 신장 해독력을 올려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염증을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 직접적인 또 역할은 바로 면역 세포들을 튼튼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실제 이제 백혈구들이 암세포가 있을 때 과일 옆에 이 항산화 성분들이 백혈구들을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주고 보조를 해서 암을 제거하고 전이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일의 항산화 성분 이런 것들은 면역 세포들의 영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줄여주는 장기, 간과 신장을 더 강하게 하면서 면역 세포를 건강하게 더 활발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염증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